최근 코인 시장 동향이 어떤가요, 분위기가? 일단은 이제 이전 관점부터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6주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2주 전 관점인데 이전에 이제 5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5만 2천 여기 다시 올라갈 때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이거 아직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하방 압력 남아 있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날 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날 제가 5만 1,800불 요쯤에서 이거 여기 돌파 못하고 다시 내려올 확률 높다. 여기서 4시간 하락 다이버전스, 4시간 봉에서부터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4600불, 4500불에서 39,700 여기까지 보면 정확히 내려왔다 갔어요. 꼬리로. 이 자리를 정확히 내려왔다가 지금 약간 이 자리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다 갈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제 현물, 장기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현물은 홀딩해도 괜찮지만 좀 가지고 있는 롱 포지션, 선물로 하시는 분들은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롱 포지션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물의 매수 자리가 안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현물 물량도 정리를 하셔라. 계좌에 리밸런싱을 하고 완전 장기 포트만 두고는 포트를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네. 이후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쭉 내려왔어요. 쭉. 좀 길게 지루하게 좀 내려오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좀 깔끔한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깔끔한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임펄스로 해석이 될 정도로 깔끔하게 내려왔고요. 현재 말씀드렸던 자리 그리고 추세선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받는 형태의 흐름이 나와 주었고요. 또 이게 일봉인데 날봉으로 봤을 때도 이때 이 추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추세를 또 어떻게 보면은 일봉상으로 살짝 이탈했다가 지켜주고 현재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좀 하고 있죠.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놓고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거는 알았죠. 이전 관점에서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모두 다 여기까지 내려올 건 알았잖아요. 혹시 네. 모르셨던 분은 없길 바라고요. 네. 이틀 연속, 2주 연속 방송하면서 내려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못 피하신 분들은 이제 좀 관점을 다각화를 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전에 저번 주에 지지난주구나. 지지난주, 네, 2주 지지난주에 전에. 리뷰를 해드렸던 관점에서 이게 아직 4파동이 플랫으로 진행 중일 확률이 있고 아니면 5회 2파동, 이제 5회 2파동이 진행하고 5회 3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플랫의 가능성을 여러분들 지우시면 안 돼요. 지우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상방 하방을 전부 다 열어놓고 계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가 짧아 보이시면 절대 안 되는 게 52,000불부터 여러분 39,700이에요. 39,700. 만 불이 넘는 하락이 나온 건데 뭐 비트코인에서 이 정도 하락이면 사실 알트코인들은 훨씬 더 심한 하락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만 불, 2만 불 정도 최소한 5,000불 이상의 조정까지는 몰라도 한 만 불 가까이 조정이 나올 것 같다 하면은 이제 피하는 연습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매도 포지션을 안 잡더라도 매수만 한다고 하더라도 현물만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피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만 불 조정 뭐 어차피 올라갈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조정을 만 불을 받으면요. 뭐 몇몇 알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더 심하게 조정을 받아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몸으로 체감을 하게 될 거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비트코인 나중에 1억 가고 2억 가고 할 수 있다고 본다 놔도 네. 할 수 있다고 보고 언젠가 가겠죠. 저도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상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런 만불짜리 조정을 그냥 몸으로 정면으로 받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코인 시장의 변동성 크고 그렇죠. 이런 거는 좀 단기적인 관점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가면서 이왕이면 피하는 게 좋잖아요. 굳이 맞을 그렇죠. 필요는 굳이 없으니까. 뭐, 네. 중간중간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차트들이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거를 놓치지 말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도 메인 관점은 이전에 관점은 큰 차트는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크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메인 관점은 일단은 한 번의 파동은 끝났다. 하락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일단 큰 조정은 끝났다. 단기적으로 반등 후에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하락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던 찰나 딱 제가 방송을 쉬는 동안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 네.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말들이 있었어요. 네. 강한 말들이 바로 양적 진축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대외적인 좀 이슈나 악재를 많이 타요. 호재와 악재를 굉장히 많이 타고 뭐 예전에 뭐 아마존 뭐 이런 게 있듯이 이제 해외 좀 대기업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말을 한마디만 어떻게 해도 막 네. 위로 상방으로 하방으로 크게 움직이는 만큼 굉장히 대외적인 이슈를 많이 타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다.
그런 상품 중에 하나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양적 긴축이란 뭐냐? 연준에서 현재 오랜 기간 동안 양적 완화를 했죠. 문제는 이제 돈을 푸는 건데 채권 매입을 통해서 돈을 이제 시장에 풀어주는 건데 일단은 뭐 테이퍼링, 이 푸는 양의 돈.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쇼크 이후에 네. 정말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고 이 푸는 양의 돈을 줄이겠다가 테이퍼링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금리 인상까지 뭐 3번에서 4번, 올해 4번까지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한 후에 상상도 못한 말이 나왔어요. 저도 진짜 보고 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는 이거 네. 말고 주식도 하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메인인데 그렇죠. 큰일 났다 진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다 본문을 읽어보고 방송하는 것도 봤는데 굉장히 강한 말들이 많았어요. 이게 양적 긴축 꼭 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최대한 빠르게 강하게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양적 긴축 풀었던 채권 매입을 통해서 풀었던 돈을 채권을 매도를 하면서 다시 시장에 돈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테이퍼링은 푸는 돈을 줄이는 거였는데 그쵸. 줄이기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상 이후에는 돈을 다시 돈 내라. 내가 줬던 돈 내라.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 이 돈들이 다 시장으로 흘러갔는데 대부분이 이 시장에서 대부분의 돈들이 다시 다 연준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연준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올랐던 상품들, 증시, 코인 등등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오겠죠. 그 관점에서 지금 딱 봤을 때 조금 이제 이전에 준비했던 플랫 파동의 이제 흐름을 조금 의식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저도 기다리던 저점이에요. 기다리는 저점이고 사실 매수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죠. 노란톡방에서도 그 매수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제 방송을 보시고 참고를 하셨던 분들은 하락도 피하고 아마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임펄스를 그릴 수 있어요. 임펄스를 그리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강력한 3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임펄스를 그린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깔끔하게 봤을 때 여기서 4시간 상승 다이버전스가 꽤 그려졌단 말이죠. 그냥 깔끔하게만 봐도 이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저점은 낮아지면서 4시간 상승 다이버전스의 흐름을 만들어줬는데 여러분 4시간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이렇게 약하지 않아요. 원래 이전 차트를 조금 봐보면은 4시간 상다가 이렇게 걸리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와요. 보통은 제일 참고를 할 만한 게 이런 식으로 4시간 상다가 걸린 건데 여기서 4시간 상다가 이렇게 걸린 건데 이러면 보통 본격적인 이런 대상승, 엄청난 상승, 엄청난 반등이 나와요. 15분의 중첩이 2번 돼도 어디서부터 상승 28,000 볼 때 여기서 상승이 시작될 때도요. 15분 상승 다이버전스가 2번 중첩이 되면서 이렇게 대상승의 시작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네. 저도 이때 15분 2개 중첩으로 이렇게까지 가겠어라고 해서 약간 혼났는데 이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많이 보일 만큼 다이버전스의 중첩은 굉장히 강력한 매수 사인이다. 매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시간 중첩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도 이 정도 상승 후에 다시 바닥을 테스트하러 옵니다. 물론 다이버전스라고 꼭 저런 식으로 상승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쌍바닥 테스트를 하고 다이버전스를 본격적인 상승 임펄스를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있기는 한데 현재 봤을 때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약하다. 그리고 양적 긴축까지 하게 되면 달러가 정말 강세를 보이겠죠. 그럼 본질로 돌아가서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지면은 과연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네. 본질적인 관점으로 돌아가 봤을 때 저는 이제는 임펄스가 아닌 5의 3이 아닌 이게 애초에 익스펜디드 플랫 패턴 335 패턴으로 내려온 거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관점을 네. 조금 더 확률을 높여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긴축 이야기를 한 게 연준이 이전에 이거 제가 이제 주식 방송할 때 계속 했던 말인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디플레이션을 심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테이퍼링한 인플레이션이 있다. 시장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 같다. 더 심해질 것 같다 하면서 원자재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원자재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거죠. 미래에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미리 사놔야지. 지금 싸잖아. 얼마 전에 이 스타벅스 커피가 가격을 올린다니까 기프티콘이 1위부터 상위 기프티콘 매출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이었던. 사재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을 인지를 하면은 사재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기업들이 사재기를 한다면 풀지를 않아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데 수요 대비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생기니까 수요가 폭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회의록에서 아마 말을 강하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양적 긴축까지 할 거야. 해야 돼. 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반대로 생각을 하겠죠. 이거
돈 다시 다 빨려 들어간다. 인플레이션 없어지겠구나 하면서 기업들이 우려감이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금 강하게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악재는 던져졌다. 악재고요. 명확한 악재입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악재예요. 대악재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던 뭐 이제 3파동이 곧 나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그 관점이 여전히 메인 관점이에요. 애초에 뭐 말씀드렸던 자리를 왔고요. 618은 명확하게 이탈을 했어요. 618 자리는 여기서부터 28,800불부터 시작된 69,000불까지 상승해서 618 자리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탈을 했고 꼬리로 이탈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명확하게 이탈한 거예요. 이 정도면.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고 그 아래 786짜리 정도를 지지를 했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786짜리 정도를 지지를 했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하모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모닉 패턴도 고려를 해보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원래 관점이 뭐였냐 786 정도의 자리를 지키고 다는 못 가더라도 한 여기 정도를 지키고 상승 후에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618을 넘는 상승 후에 추가적으로 하모닉을 그리면서 살짝 깼다가 갈 것 같다라는 관점이었어요. 사실은 살짝 깼다가 가겠다 33,000불 34,000불 내려왔다가 가겠다라는 관점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겠다. ABC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저는 A라고 봤거든요. 좀 길긴 하죠. 근데 ABC가 형태만 맞으면 돼요, 여러분. ABC가 뭐 그 안에서 어떤 파동을 그리던 여러분 파동 이론은 그냥 이론입니다. 그 이론 안에서 어떤 형태, 특히 이런 대외적인 이슈를 많이 타는 상품 같은 거는 어떻게 변질될 수도 있어요. 막말이 뭐 카운팅에서 막말이 대체 카운트지. 단어잖아요, 막말로. 그게 뭐야? 다른 시나리오, 다른 이야기. 네. 염두를 해둬야 되는 이야기, 그렇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 이거를 여러분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의 방향만 바라보다가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플랫으로 나온 거면 이거는 우리 28,000불, 30,000불 여기를 왔을 때 여기가 강한 지지 라인이죠. 여기 매물대고 여기 매물대고 본격적인 여기서 상승이 나왔어요. 강한 매물대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여기를 내려오면은 여기는 깨진다고 봐야 돼요. 사실 깨질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이탈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플랫을 완전히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떤 식으로 플랫이 나오냐? 여기까지가 5의 3인 거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5의 3인 건 말씀을 드렸고 보면은 잠깐만요. 네. 미리 그려놓는 게 아니라서 5의 3인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봤을 때 여기서 여기가 명확하게 임펄스가 보이냐라고 보면 임펄스로도 그릴 수 있어요. 1, 2, 3, 4, 5가 그려지긴 하는데 그렇지만 ABC여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ABC여도 애초에 1, 2, 3, 4, 5가 모든 1, 2, 3, 4, 5가 여러분 ABC로도 카운팅이 가능해요. ABC로도 카운팅이 가능하니까 봤을 때 이렇게 ABC 이렇게 ABC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ABC여도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모양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피보상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로 봤을 때 수열상이나 기간상으로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임펄스의 시장 익스펜디드는 뭐냐? 이 자리 28,800불 이 자리를 이탈하는 익스펜디드 말 그대로 팽창이라고 보면은 익스펜디드는 보통 고점을 1.10몇에서 1.382 사이 1.1을 넘는 상태에서 1.382보다 작은 상태로 올려야 돼요. 정확히 보면은 1.382를 못되게 올렸어요. 65,000에서 69,000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익스펜디드 플랫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을 한다. 이 익스펜디드 플랫 패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여기를 못 넘는 말 그대로 1대1 자리 정도에서 머무는 한 34,000불을 지지하는 패턴이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익스펜디드 말 그대로 익스펜디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건 그냥 기본적으로 무슨 논리냐면 B가 원래 넘지 말아야 했던 B가 ABC로 크게 봤을 때 넘지 말아야 했던 B가 넘은 거잖아요. 고점을. 그만큼 과매수가 들어왔다. 정말 매수대가 과했다. 너무 심하게 힘이 쓰였다. 힘을 많이 썼다. 그만큼 매도세가 나올 때는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패턴이 익스펜디드에서는 보통 3, 3, 5 패턴이 제일 많이 나와요. ABC 이후에 임펄스, 본격적인 1, 2, 3, 4, 5가 나오는 패턴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1, 2, 3, 4, 5 안에는 각 1, 3, 5 안에는 또 임펄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형태로 봤을 때 1, 2, 3, 4, 5 여기는 명확하게 임펄스가 그려지죠. 이걸 하나의 이후에 여기를 ABC 고점을 넘었으니까 카운팅 가능합니다. 충분히. ABC로 나왔고 여기서 다시 1, 2, 3의 시작이다. 아직 3의 진행 중이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냐.
여기가 정확히 이제 카운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28,000불부터 69,000불까지의 피보나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카운팅을 해보자면 추세 연장 피보나치로 65,000에서 28,000, 28,800 그리고 69,000으로 봤을 때 이거는 BLX이기 때문에 좀 바꿀게요. 네. 64,900이죠. 이거 64,990인가 그럴 거고 28,800. 그 다음에 69,000 달러인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힘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1대1은 굉장히 강한 자리죠. 그냥 지난번에 힘만큼 똑같이 나오는 파동, 이게 1대1 자리입니다. 1대1 자리인데 1대1은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한 번 더 오면 이거는 이탈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된다. 이탈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된다라고 보면은 갈 수 있는 자리는 1.382, 0.5, 1.5, 1.618이 있는데 1.618 여기까지 가면은 이전의 파동의 고점을 아마 훼손하거나 그러면서 임펄스가 깨져버려요. 파동 이론이 깨져버리니까 거기까지는 힘들다고 보여지고 저는 19,000불 정도까지 20,000불에서 19,000불까지의 하락을 익스펜디드라면 의식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의식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의식을 하자는 거예요. 저도 메인 관점은 여기서 상승이고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마음 같아서는. 저는 주식도 하는 입장에서 하락장이 오면은 여러분, 진정성이 느껴져요. 네, 선물하시는 분들은 하락 포지션이라도 잡을 수 있지. 그렇죠. 주식에는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손실이니까.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락 포지션이 없는 매도 포지션, 강한 매도 포지션이 없는 주식 같은 경우에 많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네. 좀 제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네. 긴축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적당히 금리 인상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만 좀 줄여주는 정도로 마무리를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근데 현재 봤을 때 이런 식으로 1대1 자리에서 한번 3파동이 끝나고 반등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애초에 봤던 18,000불에 19,000불, 한 20,000불 정도까지의 추가 하락을 이제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긴축 이야기가 정말 본격화되고 다행히 이전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에 있었죠. 파월 의장의 청문회에서는 파월 의장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원래는 굉장히 비둘기였는데 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네. 좀 매파적으로 변했지만 기존에 이 사람은 시장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정확히 알아요. 금리를 빠르고 과하게 올리거나 아니면 시장에서의 돈을 양적 긴축을 통해서 빠르게 가져오면은 아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뭘 만든다? 인플레이션. 반대로 이번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요. 사람들이 돈이 다시 가져갈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사지 않습니다. 다 팔고 저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소비가 굳는다는 거죠. 소비가 굳으면 뭐다? 수요가 그 폭증했던 수요가 갑자기 확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은 공급은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공급은 또 늘려놨는데 수요가 확 줄어들어 버린다. 이러면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죠. 디플레이션의 우려감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깁니다. 그렇죠. 더 최악인 거죠. 더 최악입니다.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일본의 10년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네. 일본은 10년 동안 그 이후에 10년 동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긴축이 아닌 완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겠대요. 근데 이제서야 그때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했어요. 지수가. 그만큼 디플레이션은 회복하기가 어렵다. 오래 간다. 정말 최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파월 의장은 그걸 정확히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급격한 긴축은 위험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근데 나와서 말은 그렇게 강하게 못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명을 한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이 완전 바닥을 기고 있고 바닥을 기고 있는 와중에 거기서 뭐 조금 비둘기적인 말을 하면은 이런저런 자기 목이 걸린 거니까 강하게는 얘기를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봤는데 굉장히 공격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파월 의장한테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딴 얘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외부 시황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근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양적 긴축 생각하고 있다. 금리 인상도 3번, 4번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근데 아직 금리 인상의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는. 근데 그리고 만약에 양적 긴축을 한다면 올해 연말 저희는 내년을 생각했는데 양적 긴축이 벌써 나와가지고 그쵸.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올해 연말 생각하고 있고 그건 역시도 매입이다. 아마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당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한두 번을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사라진다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너무 필요가 좋겠지만. 없어지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필요가 없고 긴축 역시도 필요가 없고 적당한 형태 테이퍼링 이후부터 조금 더 줄여가지고 적당한 양의 양적 완화만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시장에는 충격이 덜 할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랑 정도를 조절하려고 그 중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시장의 충격을 줄이려고 파월 의장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미국만 빠지겠습니까? 미국이 그렇죠. 전 세계 최대 소비국이에요. 소비국. 근데 미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전 세계 경기가 난리가 난다. 이거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방어적으로 말을 한 거는 약간의 희망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악재는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조금 우리끼리 한번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네네. 양적 긴축 이야기가 나왔어요. 악재잖아요. 빠져요. 이대로 빠져, 이 그림대로 빠진다고 하면은 여기서 양적 긴축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양적 긴축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오르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뭐 대충 그린 건데 시기가 3월에서 4월 정도면 아마 첫 금리 인상 시기가 올 거예요. 여기 정도에서 이제 첫 금리 인상 시기가 왔는데 금리 인상 이후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물가지수가 확 줄었다. 그렇다면은 양적 긴축이 필요 없겠네라는 호재와 함께 이제 다시 임펄스가 시작되는 그런 형태의 임펄스를 좀 제대로 그려야겠지만 지금은 그냥 대충 말씀드리자면 네네. 그런 형태의 우리가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형태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형태가 여러분 그냥 저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준비를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전부터. 그래서 46,600에서 한 39,600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분명히 강한 상승이 나올 거다. 그리고 4시간 이 상승 다이버전스들이 쌓이길래 그냥 가면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 지금도 사실 이게 메인 관점은 맞아요. 네네. 근데 지금 단기적인 관점을 여기서부터 이건 4시간 봉이었고요. 비트코인의 완전 단기적인 초단기적인 관점으로 넘어가려면 다시 1시간 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시간 봉으로 돌아가 보자면 이게 참 애매한 게 네. 크랩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랩 뭐죠? 패턴. 이게 하모닉이 굉장히 다양한데 하모닉도 다양한 이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 엘리엇 파동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엘리엇 파동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걸 그냥 이름을 멋있게 붙이면 대체 카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그렇게 막 맹신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게 4파동이든 5의 2였든 5의 3이 남아있고 본격적인 5파동이 남아있으니까 상승은 남아있다 정도로만 알고 하고, 계시는 게 네. 좋지 이 하방이 언제 끝날지는 쉽사리 예측하시는 건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정말 위험한 행위이고 여기서 비트코인이 19,000불을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코인 지금부터 반토막도 더 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상 예. 의식을 하고 계시고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모닉에는 다양한 패턴이 있어요.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패턴은 쌍바닥 이제 보통 이렇게 박쥐라고 하죠. 박쥐는 0.5를 넘으면 안 됐는데 넘었네. 얘가 한 네. 대충 오버슈팅 나왔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렇게 886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세의 변환을 만들어내는 바닥에서 횡보를 할 때 그 추세를 굳히는 형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하모닉을 그리면서 886 4250 정도까지 추가적인 조정 후에 본격적인 쌍바닥을 다진 후에 이게 1, 2든 아니든 네. 뭐든 쌍바닥을 다진 후에 본격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부분은 의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의 관점인데 여기서 빠지면 적당히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저점이 이탈될 경우에는 적당히는 없다. 이제 그냥 큰일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이 저점을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39,000달러는 이탈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탈되면 이제 큰 위험이다. 그렇다면은 크게 이탈될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 나비라고 하죠. 나비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786 조정, 피보나치 786을 딱 맞고 반등 후에 1.27. 그러면 1.27에서 추세가 변환이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짧죠. 너무 짧아요. 1, 2라고 봤을 때 3이라고 보기 너무 애매해요. 4가 짧아지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크랩 패턴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보통 펌하게 0.328부터 0.618까지 조정을 받지만 딱 맞게 가야 되는 곳은 0.618. 618 조정 후에 반등 886까지 갈 수 있어요. 이 반등은 최소한 뭐 쌍고점 언저리까지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멈추거나 어디서든 멈춘 후에 1.618까지의 조정. 네. 이거는 이제 추세를 확 연장하는 지금 추세를 길게 연장하는 이런 하모닉 패턴 중에 하나인데 여기 1.628 36,700불 정도까지 36,700불까지 이게 1, 2 다시 4시간으로 돌아가서요. 네. 다시 4시간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연장세 여기서 이제 3이 끝. ABC 이후에 1, 2, 3, 4, 5 이후에 ABC 또 임펄스. 여기까지 임펄스면 1, 2, 3입니다. 여기까지가 3. 그러면
4가 나와야겠죠. 4 반등, 얘는 추세의 변환이 일어나니까 4 반등 후에 5로 쭉 내려오는 거죠.